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서 박성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순탄치가 않아 보이는데 청와대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처리에 다른 조치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서 현재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개인 성향 등의 문제는 특별히 더 나온 게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검증이 성향 쪽에 집중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의 운용 방안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주연입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설전을 아주 세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힘이 모자랐다면서도 한국당의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안철수 대표가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의 성과로 평가했다면서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문제의 발단은 임기 1년의 헌재 소정을 지명해 삼권 분립을 침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청와대와 여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오만과 독주를 멈추고 겸허해져야 한다는 민의의 경고라고 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이런 인식이라면 향후 인준 표결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여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경고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 편향성을 두고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먼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임기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상 검증이라면서 이념 좌파 코드라고 씌워서 사상 논쟁으로 가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일각의 코드 인사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부결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틀간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에서 관용차가 또 오전에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전에 관용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관용차를 쓰면 혹시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게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의 일인지 저 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혼란이 좀 있어서 관용차를 쓸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자, 인사청문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쟁점이 뭡니까? 예,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코드 논쟁도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요, 이른바 코드 인사 주장과 관련해선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조국 민정수석과도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이랑 평가가 전해지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두 모임에 몸담았지만 모두 학술단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춘천지법원장에서 대법원장이 되는 건 마치 육군 중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이라며 쿠데타 이후에나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김 후보자는 장 의원이
이력을 보니 전임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닌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웃음을 못 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으로 다닌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에 대해서 장 의원이 웃지 말라고 호통을 치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웃음을 웃었다가 이 논란이 됐던 모습까지. 자, 그런데 이 관용차 논란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들었는데 언론을 의식해서 버스를 이용한 게 아니냐, 대중교통을 원래 이용한 게 아니라 이거 뭐 대법원장 지명 받고 이용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온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유독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는 날에만 버스를 이용을 했냐 이런 예. 주장이 바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 내용인데요. 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언론을 의식한 쇼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김 후보자는 당초 서면 답변에서는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를 탔다고 답을 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관용차를 쓰면 혼날 줄 알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또 곽 의원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견해도 물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엄중한 그 청문회를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여 부결되는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법부는 중립적인 인물이 돼야만 그 판결 결과를 서로 당사자들이 승복하고 국민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에 맞는 인사를 사법부에 채워서 나라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김명수 후보자,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전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부결된 것은 결국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처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여야가 개혁 인사냐, 코드 인사냐를 놓고 일대 격돌을 벌일 전망입니다. 예. 김 후보자는 일단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저를 진보 또는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저지 움직임이 분명히 뚜렷한데요.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희수 후보자 145대 145, 사실 그야말로 초박빙의 두 표 차로 결국은 낙마하는 상황이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백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결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야당 계속 여권에서는 야당에 대한 그런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좀 다독이고 같이 안고 가면서 다음에는 좀 협조해 달라.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계속 이렇게 공세를 벌이다 보면 결국에는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예. 연이어서 국민의당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안 좋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치다라고 지적을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동성애에 사실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그게 사실 관심이었는데 오전 청문회에서는 이런 얘기는 썩 많이 나오진 않은 모양이에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른바 그 코드 논쟁 때문에 예. 일단은 오전에는 이른바 그 정치 공방 쪽으로 약간 좀 잡혀진 모양새였는데요. 예. 일단은 오전에는 그거를 부각시키고 오후에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전술을 써서 이른바 그런 이념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런 쪽으로 조금 전선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또 이틀 열리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부결됐었죠. 김희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 부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원내 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심과 결의된 국회의 현실을 보았고 민심과 일치된 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 그것이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는 점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원식 원내대표 자괴감을 표현하기도 했고 본인의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만 야3당을 향해서 또 성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 과연 표 단속을 제대로 했던 건가 이런 또 얘기도 들을 만도 하거든요. 본인의 표정에 다 그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표결 직후 충격받은 표정이 언론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됐거든요. 낙관했던 것이 가장 큰 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보도가 곧 있으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걸 직감했을 테고요. 또 일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도래된 데 대해 충격이 컸을 겁니다. 자, 직후에 열린 긴급회의에서 사퇴 의사 바로 밝혔는데 참석자들이 그러지 말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여당의 책임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120석인데 국민의당에서 20표 이상은 찬성표를 얻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여기에 7표 정도는 어떻게 되겠지 정의당까지 계산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청한 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아니했던 거죠. 앞서 지난 7월에 어땠습니까? 추경 처리 과정에서 그 자당 의원들이 효도 여행도 외국으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정족수 미달 사태로 인해서 홍역을 치른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원이 모두 다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총력전을 벌여도 국민의당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단 한 건의 의건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었던 겁니다. 지난 7월 맞아요. 추경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 혹은 외유를 갖다가 된통 그냥 논란의 소지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120명 다 오긴 했는데 전력 투구해도 안 된다. 그렇군요. 자, 여당과 국민의당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당 탓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왜 우리 탓을 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을 위해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철회하고 식약처장을 해임하는 성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달을 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표결되는 그 순간까지 못 들었습니다. 지금도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서로 냅탁 공방이 정말 정말 뜨거운데 자, 그런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성진 장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약처장 그리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해임하라는 국민의당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민주당의 주장인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관련 이야기를 언급한 정도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제 중진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박성진 후보자, 류영진 식약처장 그리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정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자 국민의당이
부결시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에선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국민의당은 김희수 후보자 인준 부결은 당청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남탓만 한다면 제2의 김희수, 제3의 김희수는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와 나머지 인사 논란이 있는 박성진 후보자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 탁현민 행정관을 연계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국민의당은 과거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부적격 인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의 위력을 과시했다. 안철수 대표 존재감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어제 표결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건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존재감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내심 어제 표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존재감을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좀 내부 자체적으로 대표로서도 좀 뿌듯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93명이 표결에 참가했는데 가결에 필요했던 표가 과반인 147표였거든요.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장관까지 모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120표에다가 당초 찬성표를 분류됐던 정의당 등 다 제외하면은 국민의당이 이제 39명 중에서 어제 참석한 17명만 찬성했어도 되는 거였는데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국민의당에서 과반 정도가 찬성표를 안 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선명한 야당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야당을 향한 이제 강경 노선을 천명해오고 있잖아요. 안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어제 표결이 이제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여소야대나 이제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거를 절실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고 20대 국회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의 기반은 역시 호남입니다. 그런데 김희수 전 후보자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 의원들로서는 역풍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국민의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희수 소장 후보자가 호남 출신입니다. 당장 지역 민심, 호남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각 방어,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부결은 국민의당 탓이라는 정부와 여당 일각의 공격에 맞서서 부결 책임 떠넘기기는 적반하장 아니냐,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입장입니다. 양순필 수석 부대변인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조상님입니까? 청와대와 여당은 맨날 왜 국민의당 탓하냐, 그것 좀 그만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탈표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몇 명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이제 싹 들어갔고요. 진짜 국민의당의 결정권을 가졌구나 이렇게 국민의당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안 대표는 지난주 내내 호남사의 간접 자본 홀대론, 호남 SOC 홀대론을 내세우면서 호남에 왜 이렇게 투자 안 하냐 해도 너무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랬던 안 대표가 첫 호남 헌재 소장을 낙마시키는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그냥 한두 표 차로 146표 정도 해가지고 그냥 148표 정도에서 통과시켜주지. 그렇게 존재감만 부각시키는 게 신의 한 수였을 텐데 국민의당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분석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 수를 두면 정말 신만 될 수 있겠죠. 이게 재미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박지원 의원이요. 과거에 이제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추천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좀 난감하겠네. 교각사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뿔을 부러뜨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교각사루에 우를 범한 것은 아닌지라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글을 남겨서 이게 호남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상황 아니구나. 그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그래서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왜 우리한테 그래?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온 것 같거든. 당신네 이탈표 점검해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유추만 가능할 뿐이죠. 자,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계속 국민의당한테 지금 뭐라 그래서 그렇지 더 많은 반대표를 찍은 건 자유한국당 아니 107명
뭐 반대표를 찍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렇죠.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뭐라 그럽니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들 스스로 먼저 반성을 좀 해라. 부끄러운 예.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무책임의 극치다.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했고 뭐 이렇게 비난한 거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며 부끄러운 걸 모르는 행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한 탄핵 가결은 정의이고 부적격자 인준 부결은 적폐인가? 민주당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고장난 인사 시스템과 협치 실패에 대한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좀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는 그런데 아주 격앙된 논평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최악의 사례다. 예.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에 대한 배반, 무책임, 가장 나쁜 사례. 이거 예전에 좀 들었던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기에 이런 격앙된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윤영찬 수석이 직접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영찬 수석이 나와서 이런 격앙된 표현까지 썼는데, 자, 상황이 이래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안 그래도 치아가 좋지 않아서 대선 때부터도 논란들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또 임플란트 2개를 하기 위해서 또 치아를 시술을 받았습니까? 네, 바로 이제 지난 8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이었는데 어금니 2개를 뽑고서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측에서도 얘기한 게 스트레스가 좀 누적이 된 게 원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문 대통령 같은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수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남겼어요.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첫 이제 참여정부 때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 근데 이게 웃기는 거는 우연찮게도 나부터 시작해서 직급이 높을수록 치아 빼는 이제 뽑게 된 치아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그걸 놓고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직무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 2달 만인 지난 7월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 이제 주요 참모들이 이제 다들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무더기 임플란트를 하는 날이 머지않지 않았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뭐 임플란트를 할 나이이기도 하긴 합니다. 뭐 치아가 아무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경무가 뭐 예상이 되고 지금 상황들이 외교안보적으로 국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건강사안은 국가 보안,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치아라고 해도 청와대에서 이것을 밝히지는 않았겠죠. 뭐 기자가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로 나와 있던데 대통령의 건강 상황을 이렇게까지 굳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알렸어야 하는지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 지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라디오 듣다 깜짝 놀랐어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박 후보자에 대해 당내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원내대변인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학자적인 측면 또는 뭐 신앙의 문제로 보기에는 기관의 장으로서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제 나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 주된 기류도 부적격임을 전했는데요. 자, 산자위의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인사청문회 말미에서 12일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거취가 결정될 터이니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권 내에서는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하락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부적격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낙마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관측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현실화된다면 정의당이 반대하면 다 떨어진다는 데스노트 완성되게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번째 낙마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